날씨도 덥고 해서 집에서 차일피일 일만 하다가 오래간만에 복숭아밭에 한번 와봤네요. 늑복숭아가 조금씩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이제 이런 복숭아는 따서 다 세상 속으로 돌려줘 버렸고 늑복숭아가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많이 나죠? 땀이 많이 납니다. 복숭아 다 따버린 복숭아 하늘 밑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유통 구조는 모순이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복숭아 관련 유튜버들이 있는데 복숭아를 어떻게 길러라, 어떻게 속하라, 어떻게 하면 잘 기른다, 묘목은 어떻다, 묘목 장사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성하는데 복숭아를 어떻게 따서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된다, 유통 마진이 어쩌다, 그런 건 단 한 사람도 지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한국 유통 구조가 어떻다, 어떤 유튜버도 그런 말은 안 돼요. 제가 복숭아를 길러보니까 기술은 별거 없어요. 나무 잘 심어 넣고 물 잘 주고 비료 잘 주면 하늘이 제때 해서 이 나무와 하늘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자연과 하늘은 거짓말 하지 않고 풍성하게 잘 자기 역할을 잘 해줘요. 약도 그러니까 약하는 거라든가 속기라든가 가지치기 관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심리 중학교를 다닐 때 보면 가을 배추를 농부들이 해가지고 팔리지 않으니까 밭에다 전부 다 썩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농부는 저렇게 좋은 배추를 생산해냈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그냥 겨우 내내 썩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라면 이건 살만한 사회가 아니라고.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배추를 생산을 잘 했는데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논에서 밭에서 전부 다 썩어서 버려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그런데 막상 사먹는 사람한테 가면 사먹는 사람은 또 굶주리고 있어요. 이 유통 구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생각하는 사람은 있긴 있겠죠. 근데 내가 복숭아를 심어 보면서 과수 품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면서 유튜버들을 꽤 여러 군데 가봤어도 이제 공무원들이야 기술자니까 월급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접붙이고 어떻게 한다. 자기 기술로 이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유통 구조 자기에게 불리한 말들은 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일반 그 생산자 유튜버들도 자기의 어떤 조합이나 아니면 유통 구조가 탄탄하고 마진을 잘 올리기 때문에 저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관리해라, 어떻게 심어라, 어떤 것을 심어라, 그런 것은 아주 잘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생산량을 늘리니까 가격이 안 나와버려요. 오히려 안 좋고 버려지고 그런 게 생산량이 없으니까 공급량이 딸리니까 수요량이 많아지니까 그게 가격이 5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농민이 살만한 사회, 좋은 것만 생산해라. 그럼 유통회사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유통 직장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원협이나 농협이나 어떤 경매업체나 이런 데는 가격과 무관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수매해주고 일해주는 노임은 똑같이 받잖아요. 농부는 1원을 받든 5원을 받든 자기들이 해주는 노동의 대가는 똑같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든 죽을 쓰든 망하든 이건 농민의 몫이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자가 비싸게 사먹든 말든 이것도 소비자의 몫이에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두 몫이에요. 그럼 유통 구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한마디도 안 해. 이 국가조차도 너희들 과잉 생산했으니까 너희들 단체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개인이 책임져야지. 배추 많이 심어서 김장도 안 하니까 너 안 사가는데 어때? 그냥 썩해야지. 야, 이런 걸 중학교 때 보고 이 사회는 반드시 잘못된 사회로구나. 아무도 그냥 자기 월급만 받아보면 끝나는 사람들 아무 걱정도 안 해. 그리고 한 가지, 농부는 불쌍한 존재야. 생산자만 뒤지는 사회야. 그리고 소비해보니까 가서 10,000원짜리가 50,000원 주고 사야 되거든.
소비자하고 농민만 죽어. 그리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야, 이런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생산이 문제가 아니다. 농업기술 생산량 향상이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 안정된 유통 구조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이 서로 산다. 그러나 유통 마진이 뭐 작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가 넘더라고. 내가 서울에서 마트를 좀 해보면서 보니까 그때 좀 그 구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논쟁이 되다가 그 이후로는 뭐 아무런 논쟁도 안 해. 복 없는 놈은 농사 짓고 장계도 못 가고 그냥 손에서 썩어서 뒤지면 니 탓이고, 공부 잘하고 1등 한 놈은 승자 독식 도박의 세계. 야, 도박꾼의 세계로 한국에 변했구나. 응? 어떻게 됐으면 농림수산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것 책임자라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은 내가 미친놈인가?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을 생각해 본 게, 이 세상은 근본이 유혹이로구나. 내가 영혼이 돼가지고 지구 지역 중생의 세계로 몸을 안 입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야, 가봐라. 가보면 뭐 쾌락도 있고 좋은 것도 많고, 즐겁게 살다 보면 수행도 되고, 너 몸을 입고 대한민국에 한번 가봐. 그래서 왔더니 완전 이런 불지옥, 지옥 속에서 살다 죽어야 돼. 지옥 중생이야. 그리고 개선하려고 하면은 뭐 나쁜 놈 되고, 복종하는 자만이 오로지 살아남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접근을 안 해. 농민이 농사를 못 짓고 소득량을, 생산량을 못 올리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이다. 응? 근데 왜 나쁘게 농사를 지니까 가격이 2배, 3배, 10배가 되고, 응? 잘 지어놓으니까 죽 서버려. 풍요로운 생산이 되면 뭐 꽁치값, 갈치값도 뭐 똥값이 되고, 물론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1차원적인 것은 있지만, 국가가 뭐야, 그걸 조절해서 상호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잘 살 수 있게끔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고 없죠. 응? 그런 사회계약론자들로서 그런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무간섭 원칙이라고 하면 완전히 자본주의 세계로 가버리든지, 응? 자본의 원칙으로 완전 투자 제로, 사기꾼, 응? 투자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 자본주의 그러잖아. 투자는 작게 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최고의 목적이잖아. 그럼 사기꾼이 뭐야? 이론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값 한 몇천 원 쓰고, 또 몇만 원 그 교통비 쓰고, 한 사람 사기쳐서 1억씩, 5억씩, 2억씩 빌려서 처먹어 불고, 안 갚아 불고. 그래도 된다면 자본주의 최종 승자는 뭐야? 사기꾼이 아니야. 엄연한 거지. 그리고 사기꾼만큼 능률적인 자본 컴퍼니, 자본 공장은 없어. 공장이 뭐 그렇게 좋은 공장이 어디가 있어. 응? 사기쳐갖고, 말 한마디 어떻게 해갖고 상대로 휘둘러가지고 깐깐해도 안 가고. 그리고 사기꾼의 그 형량은 엄청 가볍다고 다들 난리야. 그러니까 사기쳐가지고 걸려가봤자 매독 벌어버리고 한 뭐 6개월, 1년 벌금도 내고 썩어져 보면 나중에 평생이 편해버리는데 누가 사기 안 치겠어. 그런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최고의 승자는 투자 제로인, 가장 작은 투자를 하고 이윤을 최대화시키는 사기꾼이더라고. 그건 뭐야? 유혹이지, 유혹. 사기를 치려면 유혹을 잘해야 되겠지. 꼬셔가지고 상대를 슬그머니, 여자는 얼굴로 꼬시고, 고기를 좋아하는 놈한테는 고기를 사주고, 술을 좋아하는 놈한테는 술을 사주고, 여자를 좋아하는 놈한테는 여자를 사주고. 그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딱 한탕 치면 술값 50만 원, 5억 빌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남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유혹하잖아요. 저놈을 뺏기 위해서 저놈이 여자 좋아하니까 이쁜 여자 딱 붙여주고, 그 다음날 칼 들고 와서 너 왜 내 마누라 건드렸어? 너 인생 끝났어. 너희 집 전부 나한테 다 이전해줘. 그러면 네 명예도 지키고 살려줄게. 뭐 이런 그 미인계를 쓰는 사기, 손자분법에서 최고의 것이 미인계죠. 경국지세, 나라가 기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미모의 여자를 사용해가지고 다 그렇게, 역사도 그런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아무도 지식인이나 해봐서 지 밥이나 먹고 살고 직장이나 지키려 가지. 세상에 모순된 구조. 또 뭐 복숭아 유튜버 수없이 많아도 복숭아 유통이 어떻게 되고 생산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판매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 단 한 명도 안 봤어. 모두 다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기르고 내가 해보니까 나 막 별로 하지 않아도 하늘이 다 저렇게 때가 되면 꽃피게 해주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해주고 때가 되면 자라게 해주더라고. 인간이 관리하는 것은 소수야. 인간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에 대한 소통의 문제예요. 하늘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저 나무는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누가 속인다고? 인간이 속여요. 인간이. 도둑놈들이.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이익을 챙기려는 사기꾼. 유혹을 해서 사기를 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본주의 본질은 유혹과 사기야. 진실, 정의 이런 건 아니야. 내가 환멸을 느꼈어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놈이 드디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말이 틀린가. 유혹과 사기. 결국 투자 제로인 누가 이긴다고? 사기꾼이 이기지. 사기는 사기 상대를 잘 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몸도 앗아버리고 돈도 앗아버리고 뭐 공장뿐만 아니라 그 술수만 잘 부리면 투자 제로. 뭐 자본주의 목적이 뭐예요? 응? 투자를 아주 적게 해갖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자 노름, 응? 얼마 빌려서 땀 흘리지 않고 이자를 몇 퍼센트 받아내고 고리되고. 야,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런다 해서 뭐 사람들이 일 않고 사나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핵심을 다 비켜가더라고. 왜? 두려우니까. 나처럼 누군가가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면 저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때려주길로, 반골, 역적 반골 논리로 조선시대에 사람 때려주고 자기의 돈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념 논리로 저 새끼 사상 불손자. 일본 놈들도 그랬잖아요. 천황 폐와 만세에 반대한 자는 응? 불순자를 해가지고 사상이 불순자를 해가지고 죽이고 뭐 입본도로 뭐 가짜없이 목을 베고 학살을 했죠. 그런 비극적인 시대에 깨달은 것은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누구도 핵심은 말하지 않는구나. 응? 모두 다 약자들은 약자들 책임을 스스로 안고 되져야 하는 세상이로구나. 이걸 누가 개선할 수 있을까? 응? 그래서 요새 전설천하 TV에서 세 사람의 제주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관이나 관상령이나 점술가가 말하잖아요. 민이 백성이 호랑이가 되어야 비로소 호랑이가 지배하는 좋은 사회가 된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사실상 허균 선생이 그랬어요. 호민론. 응? 백성의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호민. 응?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악쓰고 대드는 백성을 호민이라고 했어요. 원민은 뭐예요? 속으로 원망만 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한 부류는 항민은 항상 복종하는 애들. 뚫겨 펴면 두드러 맞고 병신처럼 살아가는 애들.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 생각도 않고 정의를 말하지도 않아요. 왜? 지가 뒤진지를 아니까. 그래서 허균 선생 공길동교를 썼더니 호민론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회는 유혹과 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굴 팔아서 사기치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잘 사는 거야. 왜? 자본주의는 결국 뭐 투자를 하지 않고 거저 벗겨 처먹는 것이 이물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목적이지. 응? 응? 정당의 목적은 뭐예요? 권력 쟁취가 정당의 목적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가니까 응? 정치학을 배우니까 뭐야? 응? 정당의 목적은 뭐 통일의 실현, 정의의 실현, 뭐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이런 것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이렇게 잡으니까 빵점이야. 정당의 목적은 정권, 정치. 야, 얼마나 확실해. 농부의 목적은 뭐야? 생존. 이문을 남겨서 복숭아를 키우는 게 뭐. 근데 어째? 상인의 목적도 이문 쟁취.
공장을 하면 뭐 공장의 사장도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겠지. 그러면은 경제에서 기본이 뭐야? 투자를 적게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주의 목적 아니야? 꽃 아니야? 그럼 유혹해갖고 사기 쳐버리면 뭐 몇 푼이나 들어가요. 교통비 휘발유값 몇 푼, 그 사람 만나서 사기쳐서 꼭 차 한 잔 값 낸다면 몇 푼. 그리고 큰 목적을 달성해버리면 그것도 공짜로 땀 흘리지 않고. 요새 날이 아주 덥습니다. 네, 항상 더위에 논밭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설천하 TV 강영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